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나는 지훈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영원히 바꿀 줄 모르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문득 멎고 문득 열린 문틈으로 스며든 그 남자의 그림자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형이 대신 왔어. 그의 목소리가 비와 함께 내 영혼을 적셨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이웃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단지. 좁은 복도 끝에 자리한 그 집은 항상 따뜻한 밤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오늘은 달랐다. 부모님들이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떠나면서 나 지훈에게 부탁이 왔다. 22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채 카페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버티는 나날이었다. 아이는 다정. 5살 된 소녀로. 그녀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을 때마다 세상이 조금 덜 외로워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날, 다정이 잠든 후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나는 또다시 내 안의 빈 공간을 느꼈다. 왜 나는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웃지 못할까? 왜 내 가슴 속에 피어나는 그 이상한 감정들이 항상 밤이 되면 나를 괴롭히는 걸까?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늦은 시간. 부모님들이 돌아올 리 없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비에 젖은 코트. 어깨에 맺힌 물방울. 그리고 그 눈빛 날카롭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나를 꿰뚫는 시선. 안녕. 지훈 씨. 나는 민준이야. 다정 누나의 오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비바람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내 귀에 스며들었다. 민준. 25살. 회사원으로 들었다. 이웃집에서 가끔 스치듯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친 건 처음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따뜻했다. 부모님들이 늦어지셔서 내가 대신 왔어. 고마워. 이렇게 봐줘서. 나는 어쩔 줄 몰라 문턱에 멈춰 섰다. 그의 존재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다정이 여전히 소파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나는 얼른 안으로 들이며 네. 들어오세요라고 중얼거렸다. 민주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코트를 벗었다. 그의 셔츠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모습이 왜인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게 무슨 생각이야? 지훈아. 나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에 스쳤을 때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요즘 어때? 대학 졸업했대. 그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일하고 있어요. 꿈이 없어서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민주는 웃었다. 나도 그랬어. 25살까지 방황했지. 이제야 겨우 자리 잡았지만 그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다정이 깨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하지만 점점 깊어지는 대화 속에서
민주는 가족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의 기대, 누나의 결혼,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 형제라서 더 외로워. 다정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눈에 스민 슬픔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도 모르게 저도 가족한테 말 못할 게 많아요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나를 직시했다. 무슨 일인데? 나는 망설였다. 내 아내 비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그 감정. 아직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백. 하지만 그 밤, 비가 그치지 않듯 내 마음도 그를 향해 흘러갔다. 민준이 다정을 안고 방으로 데려가자.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았다. 그의 발소리가 다시 다가왔다. 지훈 씨. 오늘 정말 고마워. 다음에 내가 밥 사줄게.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쳤다. 그 접촉이 내 세계를 뒤흔들었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이 감정은 진짜일까? 비가 그친 새벽. 내 마음속에 싹튼 그 무언가가 앞으로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카페로 출근하며 어제 밤을 되새겼다. 민준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울의 거리는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냥 우연이었어. 너무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점심시간에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의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에 다정 데리러 갈게. 같이 밥 먹을래. 내 손가락이 떨렸다. 그래. 친구로서. 나는 그렇게 답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 작은 식당에 앉았다. 다정이 민준의 무릎에 앉아 웃고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은 회사 생활을 이야기했다. IT 회사에서 일해. 매일 코딩만 하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게 소중해졌어. 그의 눈빛에 스민 열정이 부러웠다. 나도 카페에서의 에피소드를 나눴다. 손님들의 다양한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 지훈 씨는 왜 카페를 골랐어? 민준의 질문에 나는 사람들의 미소를 볼 수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너도 웃을 때 예뻐.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공원으로 걸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다정이 졸려서 민준이 등을 타고 잠들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별을 보았다. 어릴 적 꿈은 뭐였어? 민준이 물었다. 나는 작가요. 이야기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이. 우리는 서로의 꿈을 나누며 밤이 깊어갔다.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스쳤을 때 내 심장이 다시 뛰었다. 이건
위험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 말했다. 다정 부모님 출장 자주 가셔. 다음에도 부탁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 안의 감정이 피어나는 게 느껴졌다. 남자친구가 없었던 나는 항상 이 감정을 숨겨왔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두가 나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는 나를 보는 눈빛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듯했다. 며칠 후 또다시 그 부탁이 왔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맑은 밤. 다정이 내 무릎에 기대 잠든 후 민준이 도착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다. 오늘 야근이었어.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그의 과거였다. 대학 때. 첫사랑이 있었어. 여자였지. 하지만 헤어진 후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됐어. 그의 고백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그도. 나는 조심스럽게 왜요? 라고 물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내 감정이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때때로 남자를 볼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나는 내 입을 열었다. 저도. 그래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진짜.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 침묵 속에 무언가 깨졌다. 민준이 먼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지훈아.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그의 손이 따뜻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다정이 깨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다. 그 밤 이후 우리의 만남이 잦아졌다. 민주는 다정을 데리러 올 때마다 나를 기다렸다. 우리는 공원 산책, 카페 데이트하니? 아직 데이트라고 부를 수 없지만을 즐겼다. 내 내면은 요동쳤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착각? 가족에게는 여전히 숨겼다. 어머니의 번째 결혼할 거야. 라는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민준과 함께할 때 나는 자유로웠다. 겨울이 다가오고 서울의 거리가 눈으로 덮였다. 우리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민준과 나는 이제 형과 동생이 아닌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나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의 플레이리스트 속 노래들. 사랑과 상실에 대한 가사들이 우리를 연결했다. 이 노래. 내 생각이 나. 민준이 속삭일 때 내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갈등이 시작되었다. 민준의 회사 동료가 우리를 보았다. 민준아. 그 친구 누구야? 남자애랑 왜 그렇게 붙어 다녀? 장난스러운 말이었지만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나에게 말했다. 세상이 아직 우리를 이해 못해. 조심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왜 우리는 숨겨야 할까? 왜 이 감정이 죄처럼 느껴질까?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다정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다정이 웃으며 지훈 삼촌, 민준 삼촌 이라고 불렀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민준이 나를 끌어안았다. 눈 속에서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사랑해. 지훈아. 그 고백이 내 세계를 밝혀주었다. 나는 울었다. 나도. 형.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해가 밝고 민준의 누나가 결혼 소식을 알렸다. 가족 모임에서 민준은 나를 기호 친구로 소개했다. 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민준아, 너 요즘 이상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민준은 웃으며 넘겼지만 나중에 그는 나에게 털어놨다. 가족한테 말할 수 없어. 아직은. 내 내면의 싸움도 심해졌다. 대학 친구 모임에서 모두가 여자친구 자랑을 했다. 나는 웃으며 다직 없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밤에 혼자 올 때 민준의 메시지가 왔다. 지훈아, 나랑 같이 있자. 다 괜찮아질 거야.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다. 우리는 한강으로 피크닉을 갔다. 다정이 꽃잎을 주우며 뛰놀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어. 민준이 물었다. 나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답했다. 그날 우리는 키스했다. 강변에서 바람이 우리를 감싸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었다. 민준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그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갔다. 병실에서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나는 울었다. 형,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준은 미소 지었다. 너한테 짐 주기 싫었어. 그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다짐했다. 내가 지켜줄게.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던 그때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민준이 퇴원한 후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다시 시작할게. 내 꿈을 쫓아. 그의 결의에 나는 응원했다. 나는 카페를 그만두고 작가 과외를 시작했다. 작은 변화들이 우리를 더 가까이 만들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민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민준아, 결혼 생각은 없어. 민준은 다지교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내 가족에게도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저 남자를 좋아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민준의 품에 안겨 울었다. 형, 나 버려지지 않을까봐 무서워.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절대 안 그래. 우리는 함께야. 우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다정이 자주 와서. 우리 셋은 가족처럼 살았다. 민주는 프리랜서 음악 작곡가가 되었고, 나는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서서히 피어났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초리가 따랐다. 한 번은 술 취한 남자가 변태 새끼들 이라고 소리쳤다. 민준이 나를 보호하며 싸울 뻔했다. 그 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가을이 다시 오고 다정이 학교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녀의 입학식을 축하했다. 민준의 누나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오빠, 행복해 보이네. 그녀는 우리의 비밀을 눈치챘다. 연니한테 말할게. 응원할게. 그 지지가 우리를 힘들어 주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가족들에게 인정받자. 민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갑자기 민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내 소설을 썼다. 우리 이야기. 사랑의 아픔과 기쁨을 담은 그 시련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민준이 퇴원한 날, 우리는 한강 다리를 걸었다. 지훈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살아. 그의 말에 나는 영원히 함께할게라고 약속했다. 새해가 밝고 변화의 물결이 밀려왔다. 나는 내 첫 소설을 출간했다. 제목은 비 내리는 밤의 약속. 민준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다. 출판사에서 감동적이에요라고 했지만 나는 떨렸다. 사람들이 이해할까? 책이 나간 후 리뷰가 쏟아졌다. 일부는 LGBT 사랑의 아름다움이라고 칭찬했지만 다른 일부는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다. SNS에서 악플이 달렸다. 이런 걸 왜 쓰냐? 나는 울었다. 민준이 나를 안아주었다. 내 용기가 대단해. 이게 내 꿈이잖아. 그는 자신의 음악을 발표했다. 한 곡. 흔들리는 마음나를 위한 노래였다. 콘서트에서 그는 무대에 서서 말했다. 이 노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칩니다. 관객들이 박수쳤고 나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가족과의 화해도 시작되었다. 내 어머니가 책을 읽고 연락했다.
지훈아, 미안해. 이제 이해. 우리는 만나 울며 안겼다. 민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민준이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했다. 다정이 삼촌들 결혼해. 라고 외치며 웃었다. 하지만 최고의 시련이 왔다. 민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여자. 대학 시절의 그녀였다. 민준 오빠. 아직도 날 사랑하지? 그녀의 등장에 민준은 흔들렸다. 지훈아. 나. 과거를 정리해야 해. 나는 아팠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홀로 밤을 지새우며 나는 내 감정을 직면했다. 사랑이란 소유가 아닌 자유였다. 민주는 그녀를 만나고 돌아왔다. 끝났어. 너만 사랑해. 우리는 다시 안겼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다. 여기서 살까? 민준의 농담에 나는 웃었다. 어디든 함께라면. 여름. 다정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피크닉을 하며 미래를 그렸다. 결혼. 아이 아직 먼 꿈이지만 가능해 보였다. 가을 바람이 우리를 스치던 그해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그로 인한 스포트라이트가 우리를 괴롭혔다. 인터뷰에서 모델은 누구예요? 라는 질문에 나는 내 사랑기라고 답했다. 기사가 나가고 민준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개인사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고 했다. 민준은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 나는 자책했다. 내 탓이야. 민준은 간이야. 이게 우리의 삶이야 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 피로가 쌓였다. 우리는 싸웠다. 왜 더 강해지지 못해? 너도 이해해. 그날 밤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홀로 거리를 걷던 나는 비 내리는 밤을 떠올렸다. 그날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민준이 문을 두드렸다. 미안해.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울며 안겼다. 그 후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엘즈백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처럼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겨울. 눈보라가 서울을 덮쳤다. 민준의 음악이 히트쳤다. 그의 콘서트에 나는 무대 뒤에서 지켰다. 앙코르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이 사람 덕분에 여기 있어요. 관객들의 환호 속 우리는 키스했다. 그 순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듯했다. 다정이 7살이 되었다. 생일 파티에서 그녀가 말했다. 삼촌들, 영원히 함께해.
그 말에 우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가족들이 모여?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기다렸다. 민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이번에는 심각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해라고 했다. 병원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살아남아. 형.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수술실 앞에서 나는 기도했다. 내 소설 속 주인공처럼 기적이 일어나길. 수술이 성공했다. 민준이 깨어났을 때 그의 첫 말은 지구나 였다. 나는 울었다. 다시는 떠나지 마. 봄꽃이 피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민주는 회복하며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다정이 반짓꽂이를 했고 모두가 박수쳤다. 그날 나는 내 두 번째 소설을 마쳤다. 흔들린 후의 비둘이 여정을 담은 이야기. 여름. 우리는 제주에 정착했다. 민주는 음악 스튜디오를 열었고 나는 글쓰기 워크숍을 열었다. 다정이 학교에 다니며 우리를 바빠들이라고 불렀다. 서울의 추억은 멀어졌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가을. 책 출간 파티에서 민준이 피아노를 쳤다. 그의 멜로디가 방을 채웠다. 이 노래는 지훈에게. 나는 무대에 올라 그를 안았다. 관객들의 눈물이 흘렀다. 겨울. 눈이 내리는 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다정을 재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밤. 내가 문을 열었을 때부터 운명이었어. 민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비가 우리를 데려왔어. 시간이 흘러. 우리는 나이를 먹었다. 30대, 40대. 우리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어졌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 민주는 유명 작곡가. 다정은 자라서 우리처럼 사랑을 찾았다. 엄마들 덕분에 강해졌어요. 그녀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마지막으로 그 비 내리는 밤처럼 우리는 한강에 서서 손을 잡았다. 인생은 짧아. 하지만 내 곁에 있어서 길었어. 민준의 말에 나는 경원이라고 답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 피어나고 우리처럼 영원히 빛난다. 우리의 여정은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되기를. 시간의 강물이 흘러 우리는 50대가 되었다. 제주의 집. 바다를 마주한 테라스에서 민준과 나는 커피를 마시며 옛사진을 보았다. 젊은 시절의 우리. 어색한 미소와 떨리는 손. 저 때는 무서웠지. 민준이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있어서 버텼어. 다정은 이제 결혼해. 손자를 데려왔다. 할아버지들.
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그녀의 아이가 물었다. 우리는 그날 밤을 이야기했다. 비. 문틈. 흔들리는 마음. 사랑은 기다림이야. 그리고 용기.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사회는 변했다. LGBT 권리가 인정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작은 감정의 시작을 소중히 했다. 내 마지막 소설. 영원의 비민준과의 삶을 담았다. 출간일. 그는 서문에 썼다. 이 책은 내 인생의 반쪽. 지훈에게 바칩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밤.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 민준의 손이 차가웠다. 지훈아. 고마워. 모든 순간. 그의 눈빛에 나는 그 첫밤을 떠올렸다. 형. 영원히. 그리고 그는 떠났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나는 그의 곁에서 울었다. 하지만 슬픔 속에 감사했다. 그는 내 삶을 바꿨다. 장례식에서 다정과 가족들이 말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키웠어요. 홀로 남은 나는 그의 음악을 들으며 썼다. 마지막 이야기. 흔들림의 끝. 결말은 행복이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 너머로 이어진다. 이제 비가 내리는 밤마다 나는 창가에 앉는다. 형. 기다릴게. 바람이 속삭인다. 나도 여기 있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빛이 되었다. 모든 이에게 용기를 주기를.